국회에서 많이 써주시는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현재 정경유착의 본질이 개별 개혁의 핵심과 관련하여 어떤 입법 과제를 분석하고 어떤 입법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참가해 주신 대표자님들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혜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방경진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김남근 변호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다음 재벌개혁연석회의와 관련하여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화환경連신환섭 위원장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다음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먼저 본 기자회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민변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재벌 중심 경제 체제가 되다 보니까 통신, 유류, 전자, 곳곳의 분야들이 몇몇 재벌 기업, 세네 개의 재벌 기업들에 의한 과점 체제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경쟁들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되고 재벌들의 종속적인 관계로 재편되다 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행위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재벌 대기업들이 너무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들을 확장하는 것들을 막아야 되고 이미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영위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재벌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서 철수할 수 있도록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재벌 기업들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들을 막기 위한 순환 출자 부분에 대한 해소 대책이라든가 또 지주회사가 너무 방만하게 많은 계열사들을 갖지 못하도록 지주회사에 있어서의 행위 규제를 하는 것이라든가 또 이미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에 진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철수를 하도록 그런 계열 분리 명령, 기업 분리 명령을 하는 그런 보다 근본적인 재벌 개혁의 과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경제민주화의 재벌과 대척점에 쓸 수 있는 주체들을 육성하는 부분들입니다. 노동조합이 재벌 대기업들과 산별 단위에 있어서의 산별 교섭을 활성화하고 하도급 업체라든가 가맹점주단체라든가 대리점주단체들이 그런 재벌 대기업과 상생 교섭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익 공유제의 성과공 이익을 통해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노동조합들,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하도급단체들이 단결할 수 있도록 그런 공정거래법상에 있어서의 예외를 만들어주는 지금은 담합행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재벌 기업들이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걸 더 나가서 지금 삼성그룹처럼 경영권 승계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많은 범죄 수익들을 얻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지금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서 얻은 그런 범죄 수익만 하더라도 3조 원에 달한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범죄 수익들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재벌 총수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계속 이런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걸 한번 저질러 보겠다라는 그런 유혹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또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사망해서 형사처벌하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민사 몰수 제도를 통해서 끝까지 범죄 수익들을 환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범죄 수익 환수 제도는 이미 유엔에서 부패 방지에 관해서 2003년도에 권고를 했던 부분이고 국제적인 공조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대대적인 그런 개혁 분위기에 맞춰서 국제적인 그런 추세에 맞춰서 이 범죄 수익 환수 제도를 도입을 해서 재벌 총수들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하는 이런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저희 시민사회와 노동조합들이 같이 손을 잡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기 정당의 있는 개혁적인 위원들이 같이 손을 잡고 우리 전 국가적인 그런 과제로서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한정혜 의원님께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려고 준비하시는데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울강서병 한정혜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민변과 양대노총 재벌개혁연석회의의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 과제 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고 산별 교섭을 강화하는 것, 단체 협약의 효력 확장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정부의 사용자성을 부여하며 부당노동행위 강화 등을 통한 사용자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사용자를 근로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닌 실질적 사용자도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여금 사내 하도급의 경우에 도급 사업주를 사용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 단체 범위를 동종업종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단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교섭병을 절감한다는 명분으로 사실 만들어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업주에게만 자율교섭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사업주의 마음대로 자율교섭을 하든지 아니면 단일화를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부당노동 행위가 이루어지는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산별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임금격차와 소득불평등 해소 및 노사교섭의 사회적 비용 전략 등을 위해서 노사관계 측면에서 산별 또는 초기업 단위 교섭을 제도화하도록 하여서 이것으로 하여금 단체 효력 확장 제도를 신설해서 산별교섭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우리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선량한 사용자 의무 이행을 위해서 사용자성 부여하는 것을 정부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당노동 행위의 강화를 통한 사용자의 규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노동 행위로 인해서 사실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당노동 행위와 관련된 행위의 강화 조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확보하고 또는 단결권을 제대로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박용진 의원님께서 주요 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노동운동이 단순히 근로 조건 임금 협상에서의 우위를 당하기 위해서 조합주의적인 틀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라고까지 할 수 있는 재벌 개혁과 관련된 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 사회개혁 투쟁에도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제가 맡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준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 결합 제한 강화 및 공정위의 시정조치 강화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즉 상생법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규모 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진출하는 경우에도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 결합으로 추정하여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주회사의 행위 규제를 강화할 방향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의 재벌개혁의 핵심 기제였던 손자회사의 원칙적 금지를 도입하되 사업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중소기업 간 집단 교섭의 활성화를 통해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교섭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의 경우 공정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 한해 담합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인가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예외 적용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납품 단가 협상을 하거나 성과 공유 및 초과이익 공유를 위하여 협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벌개혁을 위해서 제가 이미 발의한 재벌그룹 계열 공익법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 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자사주를 이용한 인적 분할 시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 이른바 이재용법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범죄수익환수법 제정과 관련하여 박주민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은평가 박주민입니다. 재벌개혁 입법으로 저는 범죄수익환수법이라는 것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익 등의 조사 및 환수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조사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몰수 추징제는 형사 확정 판결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해외 도주하여 기소가 중지된 경우에는 범죄 수익일지라도 몰수 추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때문에 확정 판결 없이도 범죄 수익을 조사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법을 통해 사망한 유병헌, 최태민 일가의 범죄 수익, 공소시효가 완성된 재벌 총수일가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지 못했던 기존 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안 초안을 마련해 다듬는 중이고 곧 발의하겠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자회견을 낭독하겠습니다. 더 이상 재벌체제를 용납할 수 없다. 국회는 재벌개혁 입법을 조속히 수행하라. 박근혜 시수실 게이트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재벌 권력이 끈끈하게 유착하여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헌법이 명시한 국민 주권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농락한 것이 있습니다. 재벌은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아낌없이 정유라에게 말을 사주거나 미르재단에 출연금을 냈습니다. 반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비참한 현실은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정치 권력은 99%의 노동자 민중을 위해 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1%의 재벌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사법 권력은 99%의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면서 1%의 재벌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정경 유착의 역사는 지금처럼 반복될 것입니다. 양대노총 재벌개혁 연석회의와 민변은 5개월 동안 재벌개혁 입법 사례에 대해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의원단과 함께 관련 입법 과제를 법안으로 만들었으며 박주민 의원, 박용진 의원, 한정희 의원이 대표로 입법 발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재벌체제 종식을 위해 재벌개혁 법안을 발표하니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재벌 총수의 그룹 지배력 축소를 위해 순환출자 완전 철폐, 손자회사 금지 등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및 계열분리 명령제, 기업 분할 명령제 도입과 재벌그룹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계열 공익법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고 회사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분할 신주 배정 금지 입법을 제출합니다. 둘째, 재벌 총수 일가의 범죄 수익 환수법 제정합니다. 재벌들은 수많은 횡령, 배임죄를 저지르고도 피해 금액을 추징당한 후 주식을 보유하여 기업에 대한 지배권과 함께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범죄 수익을 조사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민사 몰수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기업 내부에서 재벌을 견제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가 추천한 인사를 사회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가 준법 감시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제도 강화 및 초과이익, 성과이익 공유제를 개정합니다. 상생법에서 성과이익 공유제 등이 있으나 대기업 선의에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합니다. 중소기업의 집단 교섭권을 확보하여 교섭을 통해 초과이익, 성과이익을 공유하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노동상권 강화를 통한 재벌기업 견제안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하여 자유교섭 보장과 산별노조 교섭법 보장, 그리고 부당노동 행위 강화를 통한 사용자 규제를 통해 부당노동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여섯째,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해야 할 검사가 권력과 결탁해 재벌 권력을 비호하고 부패를 저지르고 수천억에 이르는 재벌 총수 범죄에는 유독 관대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치해법권 지역에 놓여있는 한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해서 수사할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일당에게 수백억의 뇌물을 바치고 온갖 불법으로 수천 배의 이권을 챙겨온 재벌들도 공범입니다. 법 위에서 재벌들이 군림한다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재벌들의 적폐청산을 하지 않으면 이 땅의 수많은 청년과 노동자와 국민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박근혜 퇴진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모든 노동자들,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재벌개혁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17년 2월 21일 한정희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민생경제위원회, 양대노총 재벌개혁 연맹 연습회의. 고맙습니다. 예. 이상 그 재벌개혁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서 기자를 맡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중에 세 분께서는 새로이 두 가지 법률안을 개정안을 발의하실 예정이시고 또 한 분은 제정안을 발의하실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 재벌개혁 연석회의와 민변민생경제위원회는 기존에 발의되어 있던 재벌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른 여러 분들과 함께 활동하고자 합니다. 예, 그럼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밖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자분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